신이 내린 치료의 선물, 하늘이 내린 성스러운 영혼. 고전 서적에서 내려오던 표현으로 이는 모두 생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만큼 생강은 우리의 몸을 회복하는 기적의 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강은 먹기만 해도 만병통치가 되는 힘을 가질까요? 이번 영상을 통해 만병통치 생강의 힘을 알아보고 추가로 생강을 어떻게 먹으면 가장 효율적인지 알아봅시다. 끝까지 시청하여 당신의 건강한 하루의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책을 곁에 두고 좋은 흔적을 남기는 채널, 책 곁에 두고입니다. 첫 번째, 무려 70%의 한약에 생강이 들어간다. 중국에서도 생강은 중의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로 널리 이용돼 왔다. 중의학의 원전이라 할 수 있는 상한론에도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서 모든 장기의 활동을 활발하게 만든다. 체내에 불필요한 체액을 제거하며 정체된 기를 뚫어주고 라는 내용이 나온다. 명나라 시대에 저술된 본초 강목에도 생강은 다양한 질병을 방어한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또한 한약을 보면 의사가 처방하는 의료용 한방백 수십 종류 가운데 무려 70에서 80%의 생강이 들어간다. 한의학 공부를 시작하며 이 사실을 알고 생강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되었다. 두 번째, 생강 건강법의 최강 메뉴는 바로 이것. 생강 박사인 내가 첫째로 추천하는 생강 건강법은 생강홍차다. 생강홍차가 뛰어난 건강법인 이유로 다음의 6가지를 들 수 있다. 1. 생강과 홍차와 흑설탕,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식재를 3가지나 사용한다. 냉증 제거 효과가 가장 뛰어난 식재 생강, 차 중에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가장 강한 홍차. 현대인에게 부족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듬뿍 들어있으며 마찬가지로 몸을 따뜻하게 하는 흑설탕을 조합했다. 게다가 3종을 한데 모아놨기 때문에 혼자일 때보다 몸을 따뜻하게 해서 냉증을 제거하는 효과가 한층 강력해진다. 2.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다. 요리와 달리 누구나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 홍차를 우린 뒤 생강 간 것과 흑설탕을 넣어 마시면 끝이니 남성이나 노인도 만들 수 있다. 홍차는 티백 형태의 제품도 물론 괜찮다. 3. 맛있으니 오래 계속할 수 있다. 건강법은 맛있다, 기분 좋다 같은 쾌의 요소가 없으면 오래 지속할 수 없다. 그 점에서 생강홍차는 매우 맛있다. 홍차의 떫은 맛, 생강의 매운맛, 흑설탕의 단맛이 잘 어울린다. 게다가 계속 마시다 보면 갈수록 몸이 좋아지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쾌를 실감에 질리지 않고 오래 계속할 수 있다. 생강홍차 만드는 법. 생강홍차를 만드는 법은 하나도 어렵지 않다. 뜨거운 홍차에 생강 간 것과 흑설탕을 넣기만 하면 된다. 홍차 종류도 무엇이든 상관없다. 생강을 넣으면 풍미가 바뀌기 때문에 고급 홍차를 써도 별 의미가 없다. 나는 슈퍼마켓에서 파는 싸고 저렴한 홍차 티백을 이용한다. 찻잎을 사용할 때는 1티스푼 분량의 홍찻잎이 찻잔으로 한 잔 분량이다. 티백을 사용할 때는 찻잔 한 잔당 티백 1개다. 생강은 약 10g으로 엄지손가락 크기의 1조각을 갈아 넣는다. 생강 간 것을 거즈 등으로 걸러서 짜낸 즙을 쓰든가 짜지 않고 그대로 넣는다. 간 생강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변비가 잦은 사람은 그대로 넣어 먹는 편이 좋다. 건조 분말을 사용할 때는 1작은술 정도 튜브 생강을 사용할 때는 2cm 정도를 기준으로 삶는다. 흑설탕이 없으면 벌꿀을 대신 넣어도 상관없다. 흑설탕이나 벌꿀을 넣으면 홍차의 색이 검게 변색된다. 단맛 속의 철분 성분 때문이다. 철분은 적혈구의 원료가 된다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즉 검게 바뀐 홍차의 색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작용이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생강홍차를 계속 마시기만 해도 일단 감기에 잘 안 걸리게 된다. 생강홍차의 온열작용과 살균작용, 면역 강화작용 때문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두통이나 요통, 복통, 무릎 통증 같은 통증 전반, 기관지염,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간질환,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냉체질, 방광염, 비만, 피로나 어깨 결림 등 다양한 이상이나 증상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커다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세 번째, 생강 건강법의 8가지 포인트.
여기서 소개하는 8가지 포인트를 철저하게 지키면 고민이었던 것들이 한꺼번에 해소될 것이다. 심신의 건강과 이상적인 체형과 아름다움이 한꺼번에 손에 들어온다. 속는 셈 치고 꼭 한번 실천해보기 바란다. 포인트 1. 생강홍차를 하루 3에서 6잔 마신다. 생강홍차를 하루 3에서 6잔씩만 마시면 놀랄 정도로 몸이 좋아진다.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커피나 녹차를 마셔왔다면 이제부터는 생강홍차로 바꿔보자. 커피나 녹차는 몸을 차갑게 만든다. 포인트 2. 생강홍차에는 흑설탕을 넣는다. 생강홍차는 생강과 홍차를 조합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발휘한다. 단맛이 싫은 사람은 그대로 마셔도 무방하지만 흑설탕을 적당량 넣으면 더욱 효과가 좋아진다. 다이어트 중이라 해도 흑설탕의 단맛은 몸을 따뜻하게 해서 대사를 좋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체내의 당이나 지방 연소를 촉진한다. 아침 식사 대신 흑설탕을 넣은 생강홍차를 마시는 방법을 추천한다. 백설탕은 몸을 차갑게 하는 음성식품이지만 흑설탕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양성식품이다. 게다가 현대인의 식생활에서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과 미네랄류가 듬뿍 들어있다. 또한 생강에 흑설탕을 넣으면 생강의 온열작용은 한층 강화된다. 당뇨병이 걱정되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흑설탕이 좋다고 해도 설탕은 안 먹는 편이 좋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품을지도 모르나 이것은 커다란 오해다. 흑설탕에 함유된 흑당 올리고 성분이 혈당을 내린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으니 적극적으로 먹는 편이 좋다. 흑설탕을 구하기 어려울 때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작용이 있는 벌꿀이나 푸른 액기스로 대신해도 된다. 포인트 3. 아침 식사 전과 목욕 직전에는 꼭 생강홍차를 마신다. 생강홍차는 마시고 싶을 때 마시면 되지만 아침 식사 전과 목욕 직전에는 꼭 마시도록 하자. 체온이 낮고 체내의 장기들도 아직 제대로 깨어나지 않은 아침 기상 직후에 생강홍차를 마시면 일단 체온이 상승한다. 또한 흡수가 용이한 흑설탕의 당분이 그대로 뇌에 영양분이 되는 덕분에 머리가 멍한 상태도 해소된다. 목욕 전에 마시는 생강홍차도 잊지 말자. 생강홍차를 마시고 나서 욕조에 들어가면 체온 상승의 시너지 효과로 몸이 굉장히 따뜻해지고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체내에 남아도는 수분이나 노폐물이 원활하게 배출된다. 이 밖에도 식전이나 공복일 때 마시면 과식을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식후에 마시면 영양소의 소화와 흡수, 연소, 배출 등에 도움이 된다. 포인트 4. 생강은 가능한 한 그때그때 갈아서 사용한다. 금방 갈아 넣은 생강은 풍미가 좋아서 맛있고 생강에 함유된 휘발성 성분 등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 잘 씻은 생강을 껍질째 그대로 간다. 처음에는 귀찮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한 잔 분량의 홍차에 들어가는 생강은 얼마 안 된다. 기껏해야 1분도 안 걸린다. 시간이 있을 때 한꺼번에 많이 갈아서 냉동해 두는 방법을 써도 좋고 생강 간 것을 흑설탕이나 벌꿀에 절여뒀다 쓰는 방법도 있다. 시간이 없을 때는 건조 생강가루나 튜브 생강을 활용하는 방법도 좋다. 포인트 5. 식사 때도 생강을 먹는다. 생강홍차를 틈틈이 마시는 습관과 함께 매일의 식사 때도 되도록 생강을 활용한다. 생강을 갈거나 썰어서 된장국이나 수프, 면류, 조림 등에 부지런히 넣어보자. 회를 먹을 때도 고추냉이 대신 생강을 곁들이면 색다른 맛을 즐길 수 있다. 직접 요리할 일이 없는 사람이라면 시판하는 생강절임을 이용하면 된다. 시판 중인 튜브 생강 등을 가지고 다니면서 외식 메뉴에 살짝 집어넣는 방법도 있다. 포인트 6. 차가운 음료는 마시지 않는다. 물뿐만 아니라 콜라나 주스 등 차가운 음료는 모두 몸을 차갑게 한다. 차가운 음료를 대량으로 마시면 조금씩 체내에 수분이 쌓인다. 이 같은 습관이 물렁살의 원인이기도 하다. 신진대사를 좋게 함으로 많이 마시면 좋다라는 말만 믿고 차가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인 사람은 그 습관을 반드시 생강홍차로 바꾸기 바란다. 포인트 7. 80% 식사를 명심하고 과식하지 않는다. 과식이 좋지 않다고 하는 이유는 살이 찌기 때문만은 아니다. 과식하지 않는 식습관은 몸을 차갑게 하지 않는 방법임과 동시에 모든 질병을 쫓아버리는 궁극의 건강법이다. 먹는 양을 줄이려면 아침을 거르는 방법도 효과적이다. 단, 아침은 걸러도 당분의 보급만은 해주는 편이 좋다. 뇌세포와 근육세포의 활동원은 거의 100%가 당분이라서 활동 에너지를 얻으려면 당분의 보급이 필요하다. 막 깨어난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게다가 배설 작용을 방해하지도 않으면서 당분을 보급하려면 역시 흑설탕을 넣은 생강홍차가 최고다.
Point 8. 최소한 일주일은 계속한다. 어떤 건강법이든 오래 계속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 점에서 생강건강법을 시작한 사람들은 모두 오래 계속할 수 있었다고 한다. 손쉽고 간단한 데다 돈도 들지 않는 반면 효과는 바로 실감할 수 있고 계속하는 동안 점점 몸이 좋아지고 이상적인 체형이나 아름다움이 손에 들어오는 등 간단한 실천만으로도 이만큼의 효과가 따라온다는데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물론 효과가 잘 안 나타나는 사람이나 궁합이 안 맞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 적어도 지금까지 소개한 7가지 포인트를 최소한 일주일은 계속해보고 나서 판단하기 바란다. 일주일 계속해본 뒤 어딘지 모르게 좋은 변화가 나타나거나 효과를 실감했다면 이 건강법과 궁합이 좋다고 볼 수 있다. 이후에도 꼭 계속해 나가길 바란다. 네 번째, 생강의 힘을 최대한 끌어내려면 쉽게 구할 수 있는 날생강을 이용. 생강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500종 이상이나 되는 품종이 있다고 한다. 보통 슈퍼에서 흔히 보는 날생강은 오랜 세월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면서 풍토나 기후에 맞게 개량된 품종으로 뿌리줄기를 주로 사용한다. 종류나 산지 등에 따라 가격은 조금씩 달라지지만 어떤 종류의 생강을 먹든 건강에 미치는 효능에는 차이가 없다. 다만 신선한 것에 영양분이 많으니 구입할 때는 굵고 울퉁불퉁하며 상처나 주름이 없는 신선한 생강을 고른다. 반대로 표면이 밋밋하고 주름이 눈에 띄는 데다 만져보면 말랑말랑한 생강은 오래되었다고 보면 된다. 생강을 보관할 때는 표면을 말린 뒤 랩 같은 것으로 싸서 냉장고, 채소칸에 넣는다. 10도 이하의 온도에서 보관하면 한 달 정도는 간다고 한다. 갈아 놓은 상태에서는 냉동 보관도 가능하다. 지퍼백 같은 데 넣고서 평평하게 펼친 뒤 젓가락을 이용해 바둑판 모양으로 선을 그어 놓으면 쓸 만큼만 떼어서 쓸 수 있어서 편리하다. 채 썰거나 편으로 썬 생강, 잘게 다진 생강도 마찬가지로 냉동 보관할 수 있다. 얇게 썬 생강을 단식초나 매실초, 벌꿀, 간장 등에 담가 만드는 절임도 쉽고 오래가는 보관법이다. 또 생강을 갈 때는 세라믹 강판을 쓰면 편하다. 힘을 주지 않아도 잘 갈리고 안전한 데다 설거지도 간단하다. 생강가루나 튜브 생강도 오케이. 날생강을 갈거나 썰어 먹기 귀찮다는 사람은 생강을 건조시켜서 분말로 만든 생강가루나 튜브 생강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직장 등에 비치해 두고 음료에 넣거나 갖고 다니면서 외식할 때 사용하면 편리하다. 최근에는 말린 과일처럼 편으로 썬 날생강을 설탕에 절여서 건조시킨 다음 간식 대신으로 먹을 수 있게 만든 과자. 뜨거운 물을 부으면 맛있게 마실 수 있는 생강탕, 생강벌꿀 레몬, 생강코코아 같은 다양한 생강 가공품이 출시되어 마트나 편의점 혹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도 손쉽게 구입할 수 있으니 한번 체크해보기 바란다. 요점은 되도록 생강을 많이 먹는 것이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생강을 생활 속으로 쉽게 끌어들일 방법을 찾아보자. 날생강을 갈거나 썰어서 사용할 때는 되도록 껍질째 쓰도록 하자. 생강에 함유된 정유 성분이 껍질 바로 밑에 있기 때문이다. 정유 성분에는 살균 효과 등의 약효가 있다고 밝혀져 있다. 또 건조시키면 정유에 든 수많은 성분이 화학 변화를 일으켜서 다른 성분으로 변화하거나 사라져버리기도 한다. 하지만 껍질째 사용할 경우 잔류 농약에 대한 걱정도 무시할 수 없다. 되도록 국산 생강에 무농약 재배 생강을 사용하자.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껍질째 사용할 때는 흐르는 물에 잘 씻어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자. 하루 섭취량은 따로 없다. 내가 생강을 매일 먹자라는 말을 하면 꼭 나오는 질문이 하루에 몇 그램 정도 먹으면 좋을까요? 다. 그러나 생강은 어디까지나 식재일 뿐 약이 아니다. 하루 섭취량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을 리 없다. 다만 자극이 강한 식재인 만큼 한꺼번에 대량 섭취하는 방식은 피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싶다. 건조 생강가루의 경우 건강의 유지와 증진을 위해서는 하루 1g을 기준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관절염 환자가 착각을 해서 1회 3포지씩 먹었더니 통증이 경감되었다는 보고도 있고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같은 혈전증 예방에는 매일 투지를 섭취할 필요가 있다고도 한다. 결국 몸의 반응을 살피면서 적당한 섭취량을 찾아나가면 된다. 아침, 점심, 저녁 중 언제 먹으면 제일 좋을까 하는 의문에 대해서도 특별히 보고된 바가 없다. 이 점에 대해서도 내 몸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몸 상태나 신경 쓰이던 증상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편이 바람직하다. 곁에 두고의 짧은 생각.
신이 내린 치료의 선물. 하늘이 내린 성스러운 영혼. 먹기만 해도 만병통치가 되는 생강의 힘을 말합니다. 생강은 몸에 찬기를 빼내고 온기를 가져와 면역력을 증가시킵니다. 이러한 생강의 기능은 체내에 정체된 기를 뚫어주어 혈액순환도 활발하게 해주죠. 하지만 늘 그렇듯이 과요불급입니다. 책의 저자가 말했듯이 하루에 정해진 섭취량은 없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것보단 자신의 몸 컨디션을 살펴보며 조금씩 섭취하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추운 겨울의 아침 따뜻한 생강홍차로 하루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생강의 힘을 읽고